혹시 넘어갔지. 빨리 다시 모여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김정현 기자가 저한테 2분을 남겨줬습니다. 네, 해야 돼요, 빨리. 20분 더 하시죠. 20분.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네. 거취 도대체 예. 사퇴를 할 것인가 네.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그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국민 참정권 투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하는데 누가 나가는 거예요? 정점식 원내대표요. 지금 장동혁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나입니다. 자, 재밌네.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니 일단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맞아요. 가까운 의원 네.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어떻게든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55대 48로 당선이 됐을 때 요즘에 얘기하시는 많은 평론가들이나 특히 이제 민주당 쪽 평론가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없을 것이다. 1년 임기를 채울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은 이제 희망 섞인 관측들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약간 물러나야 된다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 절윤 결의문을 처음에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고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선거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장동혁 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장동혁 대표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제2의 윤석열이 된다. 좋아했던 거 아니야? 장동혁 대표는? 아니요. 아 진짜 이러면서. 나 대통령 되는 거야?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자기한테 이제 반대편에 자기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고 최근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이랑 또 술은 한잔 했네. 아니 선거 전에라서요. 아마 그 정확한 시기를 제가 특정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술자리로. 그 전에도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런 게 계속 쌓이니까 이제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거취 관련해서 물어보면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집단 지성을 모으겠다.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의 뜻은 뭐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10명 중에 최소 103명 정도는 사퇴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103은 그냥 제가 이제 103명은 제가 약간 오바를 한 걸 수도 100명 있는데 정도. 대다수가. 굉장히 정청래 많은 수가. 대표가 그 지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유라고 비슷할 것 같네요.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론까지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특히나 어디냐?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그다음에 당일 투표, 수개표 요거를 지금 그 피켓을 들었거든요. 저거를 딱 보는 신나셨네.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다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았어요. 부정선거까지 얘기한 도대체 거진 않았잖아요. 재선거도 재선거도 다 반대하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재선거를 하려면 정치인이 저거 가서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이상한 주장을 하나 했었잖아요. 그 송도 1동 2동 표 똑같다고 하면서 사전 관내 사전 투표 수가 두 후보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뉘앙스를 막 띄우면서 이게 막 5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건 제가 검증을 좀 해봤는데 네. 55억.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로 5억 그게 9천만. 송도 일동이랑 송도 그러니까. 이동의 그 두 후보의 투표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저 그 그러니까 화면 두 좀 후 각각 뭐 예를 들어서 각각 100표와 뭐 50표를 받았다. 그러면 송도 1동,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수가 두 후보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것만 놓고 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게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일단은 개혁신당 후보의 투표수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5억 9천만 분의 1인가 과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 해가지고 좀 검증을 해봤는데 꽤 많습니다. 제가 한 게 진짜? 5회에서 8회 지방선거하고요. 16, 17대 대선하고 광역단체장하고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만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41건이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저것도 다 부정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6, 17대 대선을 가져온 건데 황교안 대표세요? 그것조차도 부정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은 그 사전 투표가 없었어요. 16, 17대 대선 때는. 아 심지어 네, 그때는 16대 대선 때는 아마 그 부재자 투표만 있지 아. 사전 투표가 없을 때고 이래가지고 사전 투표 뭐 부정 선거가 성립을 하지가 않죠. 그래갖고 봤는데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5회에서 1건 나왔고 6회에서 24건 나왔고요. 7회에서 7건, 8회 지방선거에서 7건이 나왔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단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이랑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이제 보수 정당이 3,219표, 민주당이 367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뽑아난 건데 서로 또 다른 지역인데 네. 똑같다. 또 이것만 또 보여주면은 또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거 직접 보시면은 여기가 야, 로 이제 데이터예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 info.nec.go.kr 들어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여기서 5회 시도지사 선거 경북 안동시 여기 보시면은 풍산읍 잠시만요. 빨리 찾아주세요. 여기 김관용 후보 3,219표 보이시죠? 그다음에 홍의락 후보 367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지금 부정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령군입니다. 증거예요? 고령군 부정의 보시면은 고령군에도 이제 김관용 후보 다산면에서 3,219표, 그 다음에 홍의락 후보 367표 똑같이 나와요. 야. 이게 굉장히 수상한데요. 지금 댓글에 그런 도영이 쩐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그 제6회 민주당 2,719표, 보수 2,182표 이렇게 해갖고 뭐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과 충남 서산시 동문 1동에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요. 대선에서도요. 857 이회창 54표, 전남 구례군 문청면, 전북 임실군 덕치면, 제17대 대선에서도 경남 고성군 마안면, 경남 하천군 가해면에서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커질수록 조금 드물긴 한데 그 송도처럼 3,000표가 넘는 경우에서도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고 우연의 일치일 뿐. 네, 바로 우연의 역동에서 일치예요. 이런, 네, 그래갖고 이런 제가 게. 전체 41쌍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오. 것들 다 보시면은 여기 다 이렇게 많습니다. 어. 그래갖고 이게 부정선거에 어지러워. 네, 이게 뭐 부정선거의 뭐 주장이라는 말은 근거다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네. 이걸 보는 김정현 기자가 지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다른 것에 꽂혔을 것 같아. 이제 숫자가 움직이네. 나도 숫자 저걸 해야 움직였어요? 해야 되나? 41이 쪼르륵 올라가지. 그랬구나. 야, 이거 새로운 또 기술의 발전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걸로 그냥 대표직 연장을 해보려고 근데 하는 본질적으로는 거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탄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황교안이세요? 근데 아니죠. 부존재의 증명이잖아요, 그거는.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는 거지, 관례로서. 왜냐하면 계속 부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제 예들이 있었다. 선관위가 뭐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그 뭐 개표함 헷갈려가지고 저기 표 날라갔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게 일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니, 하는 거야?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는요, 무능한 조직입니다. 무능한 조직은요,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아, 조직이 어떻게 맞네. 부정선거를 합니까? 이렇게 무능한데 네. 투표 용지 하나 관리 못하는데 부정선거 같은 거 숫자 입력도 고난도의 네. 부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숫자 입력도 실수했다라는 거잖아요. 아우, 그런 진짜 한심해서. 그런 선관위 어떻게 부정선거를 그래. 합니까? 이게 제일 설득력 있다. 그렇게 무능한 집단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이게 이제는 정말, 설득될 것 납득이 같아요. 돼요. 네, 아니, 장도영 납득될 것 대표한테 같아요. 앞에 가서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그 부정선거를 주도 면밀하게 그 주도한 조직이 어떻게 이런 뭐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무슨 입력을 잘못하고 잘못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거는 정말 이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이 정도의 일까지 정말. 그 투표소가 부족했던 투표가 용지가? 부족했던 그 투표소가 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계속 그게 늘어나고 어떻게 근데 있어요. 한 번에 파악이 안 돼? 그게 그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별 생각 없이 넘긴 데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리고 조금 더 다 말씀드리면은 지방선관위가 있잖아. 송파구가 난 이해가 안 가네. 송파구가요 표가 4만 장이 남았어요. 그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4만 장을 2시부터 분배만 잘했으면 이 사태 안 터지는데 그럴 개무능해가지고 능력도 그걸 없다.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는 조직이다. 그럼 무슨 이런 조직이 부정선거냐. 무슨 부정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선관위 이번에 네. 진짜 저는 해체하고 네. 다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든 정말. 거기 그 진짜 무사안일주의는 네. 작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들이 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왜냐면 선거 기간 되면 선관위가 완전 슈퍼 갑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당하신 된다. 분들만 얘기했죠. 자, 어. 그래 다시 돌아가면은 네. 어쨌든 장도혁 대표가 그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원 장동혁 사퇴의 길을 재촉했다. 아오. 이게 뭐냐면은 장동혁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태도잖아요. 먼저 거기 대한 납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면적인 재선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율사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게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인 거예요.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네. 정리하고 싶어 한다. 네. 의원들도.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 아까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 얘기할 때 나가잖아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노골적으로 기자들 다 있는 자리잖아요. 네. 저거 네. 방송에서 다 찍혔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선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장동혁 대표가 버티긴 버틸 거예요. 버티긴 버틸 건데 뭐 일단은 좀 설득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겠지만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시나리오도 그러면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이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퇴니 아니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원 단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붕괴가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대 사퇴 안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양향자, 신동욱, 김재원, 우재준 이렇게 네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분 중에 지금 신동욱, 김재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사퇴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장도혁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하고 본인이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장도혁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다수 의원들이 바라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요 아마 이제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만 2-3달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사실은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SBS 출신이고 TV조선의 보도본부장하고 앵커까지 했던 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도혁과 정치적인 그 행보를 끝까지 계속 같이 가려고 할까에 물음표가 그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의원들의 분위기고 다들 어떻게 버티냐 못 버틴다 결과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먼저 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신 그러다 제2의 윤석열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김재원,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을 때 네. 얻는 게 뭐예요? 아니 이거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명분? 다른
계속 장동혁과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국민의힘이 임박했다. 전대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 민주당은 딱 선거 8월이었 끝나고 네. 바로 원래 전대한 8월이었는데. 다음에 네. 바로 바로 이제 이 체제대로 2년간 잘 꾸려가지고 총선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럼 내년에 있는 거예요? 전대가? 내년 7월 말이니까 아. 8월, 7월 말 8월, 7말 8월 여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임기가 있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이제 조기 전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그 당 대표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 2년이야. 똑같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선거 직후에 물러나고 8월에 조기 전대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봐야죠. 또 조기 전대를 하잖아요. 조기 전대를 하면은 이제 남은 자녀 임기만 채우는 거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자녀 임기만 채우는 거 같고 새 임기가 시작됐던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년 8월까지만 해가지고 총선 공천권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비대위를 어쨌든 간에 세우고는 가야 만들긴 돼요. 해야 되는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재선거를 주장을 하면 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아파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서울 그럼 서울시장 선거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정신이 있냐 없냐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오 시장 그리고 이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됐고 진짜 얘기 안 됐어요. 얘기 안 됐겠죠. 그리고 네. 얘기를 했어도 진짜 뭐냐 하고 특히 열받았을 이제 것 같은데. 너 물러나란 얘긴데. 그 그렇죠. 자진 사퇴하라는 거 음. 아니야. 선거 당일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캠프에서는 그 투표를 할 때부터 대충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투표율이 높았으니까. 동단위 투표율을 보면 오세훈 그 지지율이 높은 곳에서 투표율이 좀 많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아니 오세훈 시장이 실제 나중에 당선 소감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뭐지 너무 여유로운 답변인데라고 했는데 실제 약간 분석 네. 결과 근거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한 밤 12시 좀 지났을 때부터 개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저 기억하시겠지만 저 그날 밤새면서 그거 다 봤거든요. 두 분 주무실 때 제가 카톡 맞아. 남겼잖아요. 일어나시면 오세훈이 이길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진짜 눈 떠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때 이제 새벽에 오세훈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 한 새벽 한 5시쯤에 골든크로스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골든크로스는 7시 좀 넘어서 일어났고 7시 16분, 네. 17분 그때. 근데 저도 이제 나의 클로드와 함께 계속해서 돌려본 결과 제 클로드는 한 7만 표 정도로 오세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6만 표 차이가 났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다. 야. 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근데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송원석 그다음에 장동혁은 진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재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쨌든 간에 연명을 하려고. 근데 오세훈 캠프 측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밤 9시에쯤에 선거 연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선거 연기 주장 기자회견문을 오세훈 캠프 측에서 미리 받아보고 이거는 선거 연기 좀 빼달라 그랬대요. 이거는 맞는 주장이 아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그냥 그걸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당에서? 네, 당에서. 장동혁 대표도 그 다음에 10시쯤 다 돼가지고 이제 재선거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늦은 시간이 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송원석도 그거 얘기 안 하고 장동혁도 그때는 잠깐 접었었어요. 네. 서로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하고 일단 당하고 신뢰가 없었던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이제 정치적 생명 어떻게든 생명 연장을 하려고 그냥 버티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야, 그럼 어쨌든 선거 당일에 오세훈 캠프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강행을 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기는 걸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당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뜻을 어쨌든 접은 거고 근데도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자신의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정치 네.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부정선거론까지 들고 나왔다. 근데 장동혁 대표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행보는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이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는데 그 영상 보고 네. 얘기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게 황교안 그 자유와 혁신 대표잖아요. 네. 저 근데 최근에 들은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검증을 좀 해봤어요. 이거 너무 쉽게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네. 황교안을 자신의 대선 최대 경쟁자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심취하셨나 보다. 네, 불성이.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그 뭐랄까 미국행, 이해할 수 없는 미국행을 도대체 선거 앞두고 왜 갔나?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것들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갖고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 요즘에 그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최근 들어갖고 자혁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자형 아니고 자혁? 네, 자혁이 뭐냐면요, 자유와 혁신이에요. 황교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줄여 부를 때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거나 좀 중요한 그쵸. 의미가 있을 때 굳이 줄이는데 줄였죠. 자유와 혁신은 지금 선거 때문에 평택을이 하도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됐지. 네. 자유와 혁신은 이전에 누가 알았다고 그걸 자혁이라고 줄여서까지 말해요. 근데 스레드 같은 공간에서는 이제 자유와 혁신, 자혁 이게 그쪽 용어인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강성 우파 내지 극우 쪽에서 사용하는 그 입에 붙는 그 말들이고, 자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미국을 간 거 자체가 그것 때문에 간 거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지금 보신 행사 자체가 CPEC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CPEC이라는 행사가 뭐냐면요, 그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보수 정치권 행사예요. 여기 굉장히 많이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15번 참석을 했고요. 작년까지. 이번에 안 갔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번에 CPEC에 참석을 했고요. 이게 되게 역사가 깊습니다. 1974년에 이제 미국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행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국제화가 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큰 굉장히 행사인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를 부른 거예요. 저기서 초청을 한 거야. 올해? 네. 그래가지고 3월 28일에 저렇게 그 기조 연설을 해요. 저기서 이제 부정선거 척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국 보수의 종주가 누굽니까? 자기여야 되는 건데. 근데 저기서 저 황교안을 불렀으니까 기분이 황교안 대표가 나쁘지. 갔다 왔네. 네. 내가 있는데, 내가 일야당 지금 대표인데, 그치. 내가 더 부정선거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론까지 주장을 안 했고, 저 CPEC 행사 자체가 뭐 부정선거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막 그게 메인은 아니고. 아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있는데 왜 황교안 대표가 그쵸. 그런 거야?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조야로 가가지고 한국 보수의 따봉 이거는 나다라는 거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28일에 황교안 대표 저 행사하고 그 이후에 귀국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4월 11일에 출국을 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일정부터 앞당긴 거잖아요, 그것도. 그쵸, 빨리 갔죠. 근데 이제 3월 28일 저거 보고 좀 급하게 이제 일정 세팅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굉장히 염두에 안 뒀을 수 없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도 크게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저것 때문에 앞두지도 안 가리고 그냥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간 것이다. 네. 서둘러서.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이 CPEC이라는 데는 아까 트럼프도 갈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거겠네. 미국에서 권위 있는.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희 솔직히 황교안 대표가 그 CPEC이라는 행사를 갔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보니까 아까 화영호이가 근데 자유와 거기는 혁신 왜 유튜브 황교안을 보던데. 부른 거야? 장동혁을 안 부르고? 황교안이 한국 보수의 따봉이니까. 야.
장동혁 대표가 기분 나쁠 만하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시팩 이 행사 자체에 그 부분에 되게 좀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같은 지지층을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같은 지지층.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김민석은 가고 정청래는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정청래 대표 열받으니까 막 그런 걸 수 그런 있지. 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고 열받은 거야. 장동혁 황교안 지지층에서는 그 장동혁 지지층은 엔추파도스예요. 대표 무시하는 거예요? 엔추파도스 아세요? 엔추파도스가 뭐야? 근데 엔추파도스가 이제 가짜 보수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무시한다는 거죠. 그 가짜 보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요거를 일단 먹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황이 장을 장이 황을 장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의 얘기인데,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개헌한다고 했을 때 그 단식한 거 아세요? 단식도 했어요. 이제 단식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삭발에 이어서 단식 사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 단식을 하는데 개웃긴 게 뭐냐면, 보통 단식은 옆에다가 팻말 생겨서 세워놓으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써놓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그 단식 거기다가 시간을 했나? 네, 진짜? 10시간째, 12시간째, 14시간째 이렇게 시간을 거기다 까놓은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개헌이 부결이 될 거라 가지고 그 개헌을 막겠다고 단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한 건데, 길어야 하루짜리 단식이었거든요. 아휴, 근데 그래도 나름 장동 뭐 대표가 생각하셨네. 그 의미 없는 단식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언제 했지? 그거는 그 24시간? 예전에. 기로? 그건 더 이전인가? 더 이전이에요, 그거는. 아니 무슨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단식하는데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오토파지 아니야, 오토파지. 그래갖고 굉장히 무가치한 싸움을 그 사람들끼리 하고 있다, 두 있는 것 사람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자기들만 아는 싸움이네요. 이거는 그분의 설명이고,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제반 해석들과 당시 현 상황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보이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스레드에다가 개설을 하면서 저 와슈 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레드가라는 SNS 자체가 지금 이제 그 강성 우파 지지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가 됐거든요. 거기서 하거든요. 원래 그 거기에 터줏대감이 황교안 대표예요. 네, 근데 그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간 걸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있습니다. 또 스레드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시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다. 참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알게 되네요. 이거 되게 사실은 굉장히 무가치한 얘기고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기사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아니 근데 그 뒷얘기는 재밌네요. 그 장동혁 대표가 특히 자역자역 기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기자들도 그런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미국 간 거 왜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가느냐. 근데 그 약간 짐작할 만한 황교안 대표를 의식을 해서 그렇게 앞도 안 재고 간 것이다. 시간 순으로 해서. 봤을 때 그 해석이 되게 맞고, 그다음에 워딩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죠. 그래서 시팩이라는 행사가 가지는 위치, 중량감